퇴직이라는 단어에는 자유와 휴식 그리고 오랜 노동의 끝에서 마침내 얻게 되는 평안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 길에 서본 사람들은 그것이 결코 단순하지 않음을 고백한다. 특히 은퇴 후 몇 년이 지나 생활비와 노후 대비 자금이 빠르게 소진되면 꿈꾸던 노후는 사라지고 빈곤이라는 현실이 눈앞에 들이온다. 퇴직 후 5년이 지난 64세 은퇴자가 흘린 눈물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노후 빈곤의 민낯을 보여주는 상징이며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삶의 장면이다. 사람들은 흔히 퇴직 직후에는 퇴직금과 약간의 저축으로 버틸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정작 문제는 그 이후에 찾아온다.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는 매달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의료비와 예기치 못한 지출은 점점 늘어나며 은퇴자의 삶을 압박한다. 이제 우리는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사례는 오랜 기간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 59세에 퇴직한 어시다. 퇴직 당시 그는 퇴직금과 수년간 모은 적금을 합쳐 약간의 자금을 손에 쥐고 있었다. 처음 12년은 비교적 여유롭게 생활했다.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꾸준히 이어갔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령 시점까지 몇 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저축이 급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예상하지 못한 것은 생활비의 고정 지출이었다. 월세와 공과금, 식비는 줄일 수 없었고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가는 횟수는 늘어났다. 결국 5년이 지난 지금은 퇴직금은 바닥이 났고 국민연금으로는 최소한의 생활밖에 유지할 수 없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버티고 있다. 어 씨는 퇴직 후 처음 12년이 아니라 그 이후를 준비했어야 했다고 고개를 떨군다. 두 번째 사례는 대기업에서 정년을 채운 B 씨의 이야기다. 그는 비교적 안정적인 퇴직금을 받았고 국민연금 수령액도 평균 이상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자녀 지원이었다. 결혼과 주택 자금을 도와주느라 자신이 쓸 자금을 충분히 남겨두지 못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잘 살면 노후는 자연히 든든해질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자녀들이 여전히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자 지원은 계속 이어졌고 자신이 쓸 생활비는 점점 줄어들었다. 결국 5년이 지난 지금 그는 본인 생활비조차 빠듯해졌고 건강 문제로 일을 할 수도 없어 병원비에 의존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는 가족을 위해 쓴 돈이 후회되지는 않지만 결국 나 자신을 지킬 최소한의 기반은 끝까지 남겨두었어야 했다고 말한다. 세 번째 사례는 자영업을 운영하다 60세에 가게 문을 닫은 C씨다. 그는 오랫동안 음식점을 했지만 경기 침체와 임대료 상승으로 버티지 못했다. 은퇴 후에는 남은 빚을 갚기 위해 퇴직 자금을 소진했고 결국 가진 자산은 거의 남지 않았다. 5년이 지난 지금은 고정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기초연금과 자녀의 작은 용돈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자녀에게 손을 벌리는 일이 마음에 무거워 사회적 관계조차 점점 끊기고 말았다. 그는 일할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고 이제는 일을 하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토로한다. 이 세 가지 사례는 서로 다른 배경과 직업, 다른 이유로 노후 빈곤에 빠졌지만 공통점이 있다. 바로 은퇴 후 5년이라는 시점에서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퇴직 직후에는 누구나 일정한 자금을 가지고 시작한다. 그러나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고정 지출은 줄지 않고 물가는 오르며 건강은 점점 나빠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관계와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심리적인 위축이 더해진다. 결국 은퇴 후 5년은 삶의 분기점이 된다. 준비가 부족하면 자산은 빠르게 줄어들고 감당하지 못한 빈곤은 삶의 질을 무너뜨린다. 이제 우리는 이런 현실을 단순한 개인의 불운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은퇴는 누구나 맞이하는 인생의 과정이고 노후 빈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 위험이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은퇴 연령과 국민연금 수령 시점 사이의 공백이 커지면서 그 사이에 몇 년을 어떻게 버티느냐가 인생 후반을 결정짓는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을 앞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은퇴 직후가 아니라 은퇴 후 5년, 10년을 바라보며 준비해야 한다. 퇴직금은 단순한 소비 자금이 아니라 생활비와 의료비, 그리고 장기적인 대비 자금으로 나누어 관리해야 하며 자녀 지원도 선을 지켜야 한다. 또한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 대비해 파트타임 일자리나 새로운 소득원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노후 빈곤은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관계와 심리적 안정 그리고 스스로를 지킬 최소한의 자존심까지 연결되는 문제다. 결국 노후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단순한 자산 규모가 아니라 균형 잡힌 준비와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이다. 퇴직 후 5년의 눈물은 우리 모두가 직면할 수 있는 현실을 경고한다. 그 눈물이 더 많은 은퇴자들의 미래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노후 빈곤이라는 단어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이미 와 있는 현실이다. 통계로도 드러나듯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구조적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 고용시장의 불안정성,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가족 부양 구조의 해체 등이 맞물리면서 은퇴 후 삶은 개인의 준비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지경에 놓인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본다면 은퇴 후 5년은 단순히 시기가 아니라 위험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임계점이다. 왜냐하면 퇴직금이나 저축이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대체로 그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퇴직 직후에는 일정 자금이 있어 일상적 소비와 취미생활까지 가능하지만 그 자금은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조금씩 줄어들고 결국 의료비나 자녀 지원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한 번만 발생해도 무너진다. 은퇴자의 삶은 마치 얼음 위를 걷는 것과 같아서 두세에는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균열이 커지고 마침내 깨져버린다. 따라서 은퇴 계획을 세울 때는 얼마를 모아둘 것인가만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전문가들이 자주 강조하는 부분은 소비 구조를 장기적으로 설계하는 것이다. 은퇴 이후에도 지출은 단순히 식비와 공과금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필수 의료비, 부모 봉양이나 자녀 결혼 지원, 심지어 장례 준비까지 모든 비용이 시차를 두고 다가온다. 문제는 이 모든 항목이 한꺼번에 몰려오지 않더라도 어느 시점에서 중첩되면 가계의 균형을 무너뜨린다는 점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퇴직금을 목돈으로 두는 것보다 생활비 계좌, 의료비 계좌, 장기 대비 계좌 등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금융 자문가들은 특히 초기 은퇴 5년 동안은 절대 과소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여행이나 취미생활로 돈을 쓰는 것이 삶의 활력이 될 수 있으나 그것이 자산의 급속한 소진으로 이어진다면 이후 수십 년의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절제가 필요하다. 노후 생활에서 자유와 풍요를 느끼는 것은 순간이 아니라 지속성에서 나온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소득의 공백을 줄이는 전략이다. 은퇴 후에도 일정한 수입이 유지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의 질은 확연히 다르다. 국민연금은 분명 기본적인 안전망이지만 그 금액만으로는 단독 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따라서 은퇴를 앞둔 세대라면 반드시 연금 외 소득원을 준비해야 한다. 일부는 임대소득이나 금융투자로 이 부분을 메우지만 많은 경우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소규모 자영업이나 시간제 일자리 혹은 전문성을 활용한 자문활동 등으로 소득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은퇴 전 직장에서 쌓은 경험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미리 찾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회와 연결된 역할을 유지하는 것은 심리적으로도 중요한 효과를 가져온다. 은퇴 후 고립은 경제적 빈곤보다도 더 빠르게 사람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노후 빈곤 문제에서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요소는 건강이다. 의료비 지출은 은퇴 이후 가계 파탄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적된다. 지금 건강하다 해서 노후까지 무병장수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착각이다. 중년기부터 건강관리에 투자하는 것이 단순한 생활습관이 아니라 재정 전략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기 검진과 운동, 균형 잡힌 식습관은 의료비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전문가들은 퇴직 후 재무계획에서 건강관리 항목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의료실비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같은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는 생활습관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대비다. 가족관계 역시 노후 빈곤을 악화시키는 변수로 작용한다. 앞선 사례에서도 보듯 자녀 지원은 흔히 발생하는 지출이지만 그 한계선을 설정하지 않으면 본인의 노후가 무너진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부모의 생존을 위협한다면 결국 자녀에게도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 전문가들은 자녀 지원은 사전에 원칙을 정하고 반드시 자기 생활비를 남긴 상태에서만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로서 끝까지 존엄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기도 하다. 은퇴자의 빈곤은 곧 가족관계의 긴장으로 이어지고 이는 또 다른 사회적 고립을 낳는다. 따라서 경제적 준비 못지않게 가족 간의 대화와 합의가 필요하다. 노후 빈곤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제도적 보완도 시급하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의 현실화, 노인 일자리 창출 등은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과 재무 상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직전까지도 정확히 얼마나 필요한지,
어떻게 자산을 운용해야 하는지 모른 채 은퇴를 맞는다. 이는 개인의 무지가 아니라 교육과 제도의 부족에서 비롯된 사회적 문제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는 은퇴자들이 빈곤으로 몰락하지 않도록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결국 은퇴 후 5년의 눈물은 준비하지 못한 개인의 한숨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 경고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다가오고 평균 수명이 늘어난 오늘날에는 그 이후의 시간이 인생의 절반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구체적인 준비다. 퇴직을 앞둔 사람이라면 자산의 규모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소득 공백을 메울 수단을 마련하며 의료비와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포함해 긴 호흡으로 설계해야 한다. 이미 은퇴한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소비 구조를 재조정하고 가능한 소득원을 찾아내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절실하다. 노후 빈곤은 단지 돈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삶의 질이 붕괴되고 자존감이 상실되며 결국 인간다운 노후가 무너지는 과정을 뜻한다. 전문가 칼럼의 결론은 분명하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지만 그 시작이 눈물이 아닌 평안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 모두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준비는 지금 당장 시작해야만 한다.